IT 한번 해볼까요? IT 볼까요? 네. IT 뭐 많은 분들께서 정말 제일 관심 크실 것 같긴 한데 IT에게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예. 앵커님은 네. 삼성전자 올릴 것 같아요? 빠질 것 같아요? 좀 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앵커님 네. 오른다고 해야지. 아니 떨어진다고 하면 저 더 못합니다. 전 단기적으로 네. 지금 일단 지금 3월 중하순이죠. 네. 그 하이닉스는 이미 또 급락 크게 나왔다가 쌍봉치고 급락 나왔다가 반등세가 좀 센데 예. 삼성전자는 계속 일단 기본적으로 그 7만 원 지금 등락. 그냥 좀 이제 지지부진하더라고요. 오를 것 같으면 또 네. 물리고 또 이제 뭐 밀릴 것 같으면 또 오르고 이런 형국들 좀 다음 주도 좀 이어질 걸로 보이고요. 오히려 좀 저기 소부장의 네. 낙폭과대주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시가총액 뭐 한 7천억, 8천억, 뭐 1조 원 초반 이런 낙폭과대주들은 다음 주에도 한 하루 이틀 정도는 또 불끈불끈 이제 막 또 시세 그래도 한 3%, 5% 혹은 뭐 네. 장중 8, 9% 이런 식으로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네. 돌아가면서 오늘은 보면 물론 그럼 그럴 때도 예. 뒤통수 좀 조심해야 되고요. 그렇죠. 올려치면 일단 네. 한 이틀, 3일 올려치면 뭐 무조건 때려야 돼요. 뭐 없습니다. 그냥 예. 먹으면 팔고 네. 예, 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 좀 사서 또 치고 올라오면 팔고 요즘 뭐 그거 말고 없으니까요. 근데 썩 지금 뭐 나빠 보이지 않는다. 특히 소부장이나 이렇게 좀 시가총액이 예, 너무 작은 건 또 별로 좀 그렇고요. 한 네. 7천억에서 1조 5천억 사이 그런 것들 중에 찬찬하게 그래도 뭐 주봉, 일봉 만들어 놓고 있는 것들은 예. 예, 다음 주도 트레이딩 괜찮을 걸로 봅니다. 권재훈 의원님께서는 IT 어떤 뷰를 좀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IT도 요즘은 예. 사실 워낙에 많이 나눠지기 때문에 뭐 IT 내에서도 기판 관련주 같은 경우는 신고가거든요. 계속 좋았던 것 같아요. 신택, 대덕선장. 네. 예. 대다수냐 신텍 같은 예. 경우 신고가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LG 노텍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강하죠. 네.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는 딱 중간입니다. 현재는 그 제일 못 가는 것이 현재는 삼성전자 네. 이렇게 들어오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세분화시키면 뭐 삼성전자 비슷하게 삼성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이 시장에서 항상 재미있는 것이 반복되는 게 뭐냐면 2020년도 코로나 터지기 전에, 그러니까 정확히 2019년도입니다. 네. 2019년도에 증권사들이 2020년도 주도주 얘기했을 때 이구동성 얘기했던 게 반도체. 역시 빠졌고 나서 근데 해마다 그러지 않나요? 연초 저거 하면 늘 뭐 반도체. 그래서 맨날 반도체예요. 작년에도 예, 이 증권사에서 이제 올해 이제 시장이 무너지기 전에 1월달에 무너지기 전에 작년에 이제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다 이구동성 했던 말이 뭐냐면 반도체. 연례 행사네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반도체 원래 반도체가 네. 올라갔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2019년도도 반도체가 2018년도까지 계속해서 끌고 갔었다가 네. 빠지다가 이제 2019년도 하반기 됐을 때 반도체 다시 움직이면서 다시금 반도체 슈퍼사이클 온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반도체 강세 뛰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도 반도체 중심이야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작년에 이제 반도체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8월 달까지 무너졌다가 네. 그다음부터 막 올라갔거든요. 올라가니까 삼성전자 다시 8만 전자 회복하고 하니까 네. 반도체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제 이게 또. 또 안 되겠다 된 거죠. 근데 사실 이 부분도 명확하게는 어떻게 되냐면 네. 반도체가 작년 하반기에 이제 반도체 업황 사이클이 꺾인다. 그러면서 반도체 재고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앞으로 업황이 안 좋다 하면서 한번 먼저 무너졌었거든요. 예. 무너졌던 게 하반기 들어오면서 마이콘 테크놀로지가 업황 좋다라고 하니까 그때 다시 반등이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무너졌을 때 얘기했던 초점이 뭐냐면은 반도체 업황이 내년 중반은 가야지, 내년 하반기 가야지 좋아진다. 사실 이 관점이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마이콘 테크놀로지 한번 얘기하면서 그게 무너졌다가 바로 올라왔다가 시장에서 다시 관점을 바꿨다 되는데 사실 처음에 봤던 관점이 맞는 겁니다. 올해 하반기 가야지 네. 반도체는 확실하게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가 윤곽이 딱 드러난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IT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 좀 따져야 될 것 같고, 예. 그 현재 증시 자체가 여전히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시총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특히나 외국인들이 사주질 않으면 못 올라가거든요. 네. 기간이 어차피 돈이 없고 연기금 현재 매수도 안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삼성전자를 이제 외국인들이 언제 사느냐 그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주가 더 빠진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이 7만 원 가격대 자체가 2020년 저점 대비해서 전체 상승폭의 딱 38.2%짜리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대가 작년 10월 달 이때도 저점을 똑같이 만들었었고 8월 달 이때 그리고 지금도 똑같이 만든 자리라서,
그래서 이 자리대를 깨진다는 생각 안 하고 사실 예. 밸류적인 부분이나 실적을 봤을 때 그래도 국내 1등 기업인데. 네. 그러니까 사실 가끔씩 이제 증시를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해요. 삼성전자가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해서 어저께 주주총회 할 때 로봇, 메타버스. 로봇 하겠다, 메타버스 네. 하겠다, 이 관련주는 날아갑니다. 네, 메타버스 엄청 가더라고요, 갑자기. 오늘은 별거 없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번 바닥에서 많이 올랐으니까.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런 거죠. 삼성전자가 앞으로 새로운 먹거리를 할 거야 하면은 완전 이슈가 됩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는 그 이슈를 못 받아요. 그러네요. 네. 왜냐면 정작. 네, 정작 삼성전자 이슈를 못 받는 게 삼성전자가 지금 반도체라든지 다른 쪽에서 내는 매출 규모가 원체 크기 때문에 사실 메타버스나 로봇에 진출해서 거기서 아무리 캐파가 커진다 어쩐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전체 삼성전자 매출이면 굉장히 작은 거죠. 근데 또 하나는 그런 거죠. 그럼 삼성전자가 투자를 한다. 우리나라 1등 기업이니까 삼성전자가 어디에 투자한다면 다 항상 뭐 삼성전자가 앞으로 반도체 장비 더 발주를 키울 거다, 뭐 어디다가 공장 늘릴 거다 하면은 사람들은 막 관련주 막 찾아다녀요. 예. 근데 정작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는 밸류 자체가 고평가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항상 똑같이 보면 국내 증시가 예를 들어서 평균 주가 수익 비율 10%다. 그러니까 삼성전자한테 프리미엄 진짜 많이 주면은 13% 정도로 갑니다. 예. 그리고 지수가 한 12%에서 13% 올라간다. 그 삼성전자가 한 15%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근데 그 이상은 안 줘요. 삼성전자가 따지고 보면은 영업이익률 자체가 거의 아무리 영업이익률 못 내도 두 자릿수 이상은 내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뭐 소위 말하는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대표적인 성장주들 얘기해도 이들이 영업이익률이 삼성전자보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건 뭐냐면 삼성전자는 매출 규모도 엄청 크고 네. 영업이익률도 아무리 못 나와도 두 자릿수 이상을 주는 회사인데 근데 항상 시장에서 평가를 어떻게 해줘야 얘는 성장률 평가를 안 해줘요. 그러면 완전 가치 주냐? 가치 주로 얘기하기는 시장보다는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사실 재평가 한번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우선은 삼성전자는 약하다는 건 그냥 인정을 해버리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IT에서 얼만큼 움직이느냐 사실 예.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IT에서는 요즘 뭐 기판 같은 경우라든지 결국 뭐 아까도 실적 얘기했듯이 아니에요, 다 그죠? 그런 거? 실적이라든지 확실하게 최근 들어서 수요가 많이 증가하는 쪽. 아. 그래서 LG노텍도 예전에 단순하게 우리 생각할 때는 뭐 FF 부품 공급하는 단순하게 뭐 카메라 모듈 네. 거의 이 정도였다가 주가도 맨날 이게- 지지부진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점점 확장하는 거죠. 이제 이 부분이 자율주행 센서로 바뀐다.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역시 고성능의 기판으로 투자를 한다.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되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지금 보면은 이게 시장에서 수급이라는 법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대덕전자나 심택이나 하고 있는 이 PCB 기판 사업이 여기서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쪽이 사실은 삼성전기와 LG노텍이 이번에 하고 있는 그런 쪽인데 네. 이쪽은 그렇게까지 평가를 못 받아요. 근데 오히려 대덕전자나 이런 쪽은 거기에 대한 평가를 굉장히 후하게 받는 거죠. 무슨 차이인 거죠? 이쪽에서는 매출에서 빨리 이게 눈에 띄는 거죠. 아, 당장 보이는 거. 보이는 것 자체가 왜냐면 기존에 있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일주일 매출을 하던 부분이 이제 앞으로 1,000억씩 증가를 한다. 그러면은 10% 증가지만 예. 작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1,000억 정도 매출하던 게 이 새로운 사업에서 500억이 나온다면 50% 증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숫자 싸움을 하면은 참 재밌기도 한데 그래서 IT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국내 증시에서 절대 빼놓을 수도 없고 예. 앞으로 국내 증시가 반등을 하건 뭐하든 간에 IT란 쪽은 국내 우리가 IT 강국 코리아잖아요. 그러니까 IT는 늘 똑같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IT에 대해서는 너무 부정적으로 볼 것도 없고 예. 그렇다고 지금 현재 너무 긍정적으로 볼 것도 없고 제가 볼 때는 반도체라든 이쪽은 하반기에 본격적인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삼성전자는 네. 평소엔 그냥 파생용으로 봅니다. 파생용으로? 외국인들 네. 파생, 아, 예? 콜옵션, 풋옵션, 선물 매수, 선물. 예. 예? 파생 쪽에서 어떤 그 단기적으로 이걸 예? 나름대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쑥 뺐다가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쓱 올렸다가 그 정도지. 삼성전자의 어떤 기업 가치의 변화, 삼성전자의 어떤 사항들 그걸로 움직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 파생용으로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그냥 뭐 그때 예? 그렇죠. 자기들이 이번 반기는 이제 외국인들이 좀 이렇게 지수가 좀 급락 나와야지 이득이 예. 커지는 거예요. 파생. 그럴 때 한번 쑥 빼고 예. 또 그 반대 상황에 또 쑥 올리고 평소 그렇고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는 딱 대세 진짜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구간들은 역시 또 같은 관점일 수도 있겠지만 지수용도죠. 지수역이 한번 끌어올려야 된다. 예를 들면 재작년 이제 한 11월에서 1월 초까지 두 달 동안에 종합지수 몇 포인트나 올랐는지 아세요? 글쎄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놀라요. 네. 두 달 동안 오른 게 두 달 동안 정확하게 1000포인트. 2266에서 3266. 네. 뭐 1포인트 차이도 없어. 999도 아니고 1001도 아니고 두 달 동안에 정확히 1000포인트. 지금 보면
어처구니가 없죠. 예. 그런 적이 있었어 싶겠지만 진짜로 그랬어요. 네. 그 지수 딱 쳐올 때 그때만 삼성전자 한번 추세적인 사이클 주고 50%. 예, 그런 현상이 있는 거고요. 또 언제 이런 일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그때 제가 깡생클럽 예. 할 때여서 네. 이제 그때 시장은 제가 워낙 좋게 봐가지고 그때 이제 삼성전자를 공개 추천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제가 그때 뭐라 했냐면은 그때 추천할 때 가격이 6만 800원인가 700원이었는데 6만 800원. 그래서 이제 막 올라갔잖아요. 근데 지수가 제가 대형주를 아무리 중심으로 해도 네. 제가 그때 봤던 지수는 2,880 정도가 적정 주가라 봤었거든요. 네. 그래서 2,880 갔을 때가 삼성전자가 거의 8만 원, 8만 1천 원 여기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왔다. 삼성전자 이 정도면 파시는 게 맞습니다. 하고 추천했던 건 팔았죠. 왜? 장기간에 한 달도 안 된 시간 동안에 30% 이상이 나온 거 처음 봤거든요. 삼성전자가. 네,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전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게 근데 삼성전자는 그래도 양반이지. 그리고 12월 중순 12월 23일부터 1월 한 10일까지 보름 자동차, 동안에 자동차. LG전자 LG전자 진짜 전 깜짝 놀랐거든요. LG전자 그때. 보름 동안 그때 2배가 오르고 그때 현대위아도 한 보름 동안 2배가 올랐죠. 오르고 아, 지금 돌아보니까 정말 그래서 그때 충격 보면은 연속이네요. 그때 보면 사람들이 야 이게 정말 좋은 장이구나. 그냥 내가 그죠. 아는 내가 흔히 아는 종목 아무거나 사도 이렇게 그래서 먹을 그때 그게 어떤 이유예요? 지금 보면 돌아놓고 보면 그래서 그때 시장- 대형주는 예. 그냥 다 살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대형주가 예. SK부터 해서 뭐 웬만한 대형주는 사람들이 그냥 막 달려드는 거예요. 왜? 예. 삼성전자가 40% 50% 나오고 LG전자가 더블이 나오고 예. 그때 뭐 LG 디스플레이라든지 현대차라든지 현대모비스라든지 단기에서 40% 50% 나오고 현대 100% 막 난리 나니까 SK도 막 달려들고 다 달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 후유증을 지금 1년 넘게 그러니까 그게 받은 거죠. 결과적으로 그때는 아니 왜 이렇게 뭐 선물 보따리를 풀어주지라고 생각했어도 돌아놓고 보니 이제 동학개미 분들 중에서도 눈치 좀 빠른 분은 2020년 봄에 들어왔고 여름에 들어왔고 가을에 들어왔는데 이제 아직도 뭐랄까요 아직도 네. 그래도 들어올 돈이 있는데도 눈치 보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 예. 그 사람들 이제 마지막으로 유입시켜서 딱 상투 만든 거죠. 뭐 상투 만들기 그러니까 위해서 상투를 그걸 예. 만들려고 했다기보다는 예. 개인들이 정말 상투를 만들었죠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그때 삼성전자라 이런 것들 쭉 올라갈 때 외인이나 연기금이 대규모로 팔아버렸잖아요. 왜냐면 자기네들이 갖고 있었던 지분이 엄청 많았는데 그만큼 삼성전자 올라오니까 그 작년 한 해도 연기금이 수익이 엄청 좋았었잖아요. 성과가 네. 시장 대비해서. 왜? 삼성전자 파는 것만 갖고도 끝났거든요. 위에 올랐었던 네. 대형주도 파는 걸로 끝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재밌는 거예요. 사실은 그 딱 코로나 터졌을 때 제가 저희 장인어른한테 포트를 짜드릴 때 예. 거기에서 꼭 넣었던 것 중 하나가 LG전자였거든요. LG전자. 네. 왜냐면은 저는 이제 코로나 터지면은 분명히 가전제품 수요가 더 증가할 거다 생각하는 관점에서 LG전자 사드는데 다른 것들에 비해서 너무 처절히 안 너무 올렸죠. 아니야 안 오는 게 아니라 20년 5월부터 거의 한 11월, 12월까지 그때까지 처절하게, 상대적으로 다른 거에 비해서 약하다. 그래서 항상 이런 거. 다른 것들은 벌써 막 50% 70%가 올랐는데 얘는 이제 30%야. 사실 이것도 되게 지금 보면 엄청 높은 보통 건데. 그냥 소외됐으니까 안 봐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 그렇게 팔고 싶으면은 여기서 파십시오라고 그때 파셨던 게 제 기억으로는 7만 원에서 8만 원에 파셨던 걸 기억을 해요. 그것도 잘 팔았긴 했는데 나중에 그게 그 2주 만에 2배 올랐다니까. 예. 그러니까 그때는 애플카 이슈가 갑자기 훅 들어와 버리니까 아. 결국 시장에서 이게 사람들 분위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시장에서 막 무너졌을 때도 사실은 같은 내용 반복이고 네. 같은 악재 같은 내용이에요 사실. 근데 또뜨기 맞고 하는 거죠. 저는 사실 뭐 작전이 시가총액 막 500억, 1000억짜리만 하는 것 같지만 대형주도 하거든요. 저는 네. 그건 작전 붙었다고 봐요. 예, LG전자랑 현대위아 그때 단기적으로 그걸 의도를 갖고선 그건 끌어올린 거다. 2주 동안 네. 더블한 건. 근데 그리고 위에서 사실 재료 뭐 마땅히 낼 거 없으니까 애플카 이슈 쓱 찌라시로 한번 흘리고 그리고 심지어 재료가 이슈라고 호재라고 하는 게 그동안 거의 20년 했던 휴대폰 사업 이제 철수한다, 예. 손든다. 그게 사실 같이 따블 들어왔죠. 올릴 그렇죠, 그럴 그렇죠. 아. 이슈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돌아놓고 보니 그 종목들이 그렇게 단기적으로 올리는 걸 보고 마지막으로 동학개미 분들 싹 들어오게 해요. 그때 만약에 뭐 바이오 주든 뭐 엔터테인먼트 주든 그걸 뭘 5배 올린다고 안 들어오거든요. 예. 그러나 누구나 아는 LG전자, 누구나 아는 현대위아 이걸 단기 이렇게 올리는 걸 보면은 그야말로 사리고 있던 투자자들도 다 돈 뭐 빚을 내서라도 주식시장 들어오지. 그래서 결국 상투가 되었다는. 이게 그 당시에 네. 거래소가 거래대금이 25조? 그러니까 거래소에서만. 네.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예전 코로나 터지기 전에
양시장 합쳐가지고 거래 대금이 평균적으로 10조에서 12조 굉장히 작았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양시장 합쳐서 오늘 좀 요즘 회복이 돼가지고 한 18조에서 20조 가까이 나왔는데 그때는 대형주 쪽이 원체 가격이 세니까 그래서 그때는 거래소 한쪽에서만 25조, 30조가 거래 대금 나왔으니까 그 쌓였던 거래 대금을 누가 소화를 해줄 거냐고요. 네. 소화를 못하니까 결국 계속 흘러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를 해소해 줄 수 있는 사람은 현재는 외국인밖에 없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빠지만큼 빠지고 사실 1년 하고도 벌써 몇 개월 지났으니까 그렇죠. 던질 싸움 다 던진 거예요, 사실 또. 아, 그러면은 그 기회를 다시 또 들어오는 시간을 약간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될까요, 이제? 그러니까 좀 뭐 많이 기다려야죠. 많이 그러니까 예전 나오네. 고가를 생각하면 안 돼요. 예전 옛날 고가. 고가가 아니라 어느 정도 회복하고 반등하고 하는 데까지는 네. 그래도 그렇게까지 쉽지 어렵진 않지만 네. 예전 고가 생각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